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기업과 산업 활동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업과 기업 활동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자, 복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자, 기업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경제생활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경제생활은 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 그리고 소비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경제생활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에 참여하여 소득을 분배받죠. 그리고 그 소비를 할 때 주체가 되는 가게 혹은 기업, 정부 등을 우리는 경제 주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주체의 뜻은 여기 옆에 나와 있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는 단위라고 나와 있는데, 자,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생산 주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가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비 주체가 되고, 자, 정부는 생산과 소비를 둘 다 하는 주체죠. 그래서 정부 관련된 기업은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부가 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이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은 생산 주체고 가게는 소비 주체, 그리고 정부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해결하는 주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자,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노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개인의 노동력을 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 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하게 된다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크게 경제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목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목적에서 기업은 자, 재화와 노동력의 비용을 최소로 하여 투입에서 산출까지 전 과정을 경제적으로 경영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자, 모든 기업은 어쨌든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는 기업이죠. 뭐 봉사 관련된 단체가 아닌 이상.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추구하는 게 경제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기대에 충족하고 기업 윤리를 준수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 기업으로서의 각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 라는 뜻의 사회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은 이 밑에 보시면 총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경제적인 책임. 그래서 사회 혹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자, 이 결과로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를 과도한 비용을 산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팔고 이윤을 창출할 책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속한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제정해 놓은 법을 준수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으나, 자, 기업이 모든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라고 하죠. 기대와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선적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재난이 발생이 되면 대기업이 하나둘씩 어느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다 발을 벗고 나서서 기부에 동참을 하죠. 그래서 기부나 사회공헌 등 자, 기업의 개별적 판단, 그러니까 임원들의 판단을 통해서 아무래도
국가재난이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선적 책임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업의 역할과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의 역할과 특징은 그 기업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각 기업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여러분도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서로의 손해와 이익이 걸려있는 관계를 가진 개인 또는 그룹이라고 해서 경영자부터 소비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로는 소비자, 그 다음에 주주, 이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은 학습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역할과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산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생산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이윤을 보기 위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하여 제공을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인재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일자리 창출은 노동력을 사용해서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함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 발전에 기여가 있습니다. 국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가가치 창출은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또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그 금액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이 국가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세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 경제의 발전이 돼야 그 기업이 조금 더 존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이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에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을 거쳐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공급하게 되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은 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소비자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욕구에 맞춰서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도 변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다른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를 둬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이 생산활동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 힘든 게 많겠죠. 왜냐하면 생산의 과정부터 제공의 과정까지 전부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은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에 의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각 구성원들에 맞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를 해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노동력의 대가로 소득을 제공하고, 그 노동력을 사용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그 구조가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 이외에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자아 실현의 장으로서 심리적인 가치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역할 중에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역할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건데, 자, 구성원들의 자아 실현의 장으로서 심리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새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역할이죠. 그래서 임금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 발전에 기여가 있죠. 그래서 기업이 생산을 하고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사용해서 임금도 주고, 그 다음에 매출이 발생함으로써 그에 따른 세금도 내야겠죠. 그래서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면 국가는 아무래도 이제 공공사업이나 아무래도 정책에 관련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가 할 수 있는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재원이 조금 더 높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국가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많이 발생시키면 그만큼 국가에 내는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국가는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아무래도 사회적 이미지가 좋은 기업들에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서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 양으로 일자리 창출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더 늘린다든지 아무래도 조금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장점이 많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이윤을 많이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국가는 이 기업을 통해서 기업과 존속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업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기업의 역할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복습을 한번 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길잡이 점검이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풀었었던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각 생산활동, 일자리 창출, 국가 발전의 기여에 어떠한 기업들이 기업을 하나를 두고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기업의 종류와 형태별 특징 수업은 월요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